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제작위원회가 롯데시네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상영관을 터무니없이 적게 배정하고 단체 관람 대관 요구를 거절하는 등 롯데시네마의 불공정 행위 혐의가 짙다는 건데요. 개봉 전부터 삼성을 겨냥한 영화로 사회적 관심도 뜨거웠고 그런 이유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 섞인 시각도 있었는데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큰 만큼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2월 21일 금요일 정치내비게이션,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눈 또는 비가 오다가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도를 보이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1도를 기록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의 경우 수도권과 충청권은 약간 나쁨 수준,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치내비게이션 듣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7시면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팟빵 사이트나 팟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생방송과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2014년 4월 1일 거짓말같이 진짜 TV뉴스가 시작된다. 뉴스 K. 진실을 흐리는 편파 논평, 담합과 관행을 부르는 출입기자 제도, 관료적 조직, 계층과 서열이란 기존 뉴스 제작 시스템 혁파. 뉴스의 새로운 역사를 쓸 뉴스 K. 2014년 4월 1일 국민TV 개국과 함께 찾아옵니다. 매일 밤 9시 진짜 뉴스를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카페 매니저 정현진입니다. 커피가 다른 카페에 비해 퀄리티가 아주 좋다는 걸 자부할 수 있습니다. 커피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한 가격 경쟁은 지양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질 낮은 원두를 그냥 서비스하는 커피숍이고 싶진 않고 또 이 공간 자체가 지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로드 매장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커피라면 차라리 봉지 커피를 타드리겠습니다. 깊은 맛, 아늑한 공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온에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치내비게이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이 7시 8분입니다. 이어서 국회 기자회견장의 말말말을 전해드리는 시간, 기자회견장에서 함께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홍문종 의원 국회의원 제명안 발의와 관련해서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기자회견장입니다. 네, 민주당 장하나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네, 민주당 장하나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새누리당 지금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홍문종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발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고요. 뭐 2번, 3번 설명할 것도 없이 홍문종, 국회의원 홍문종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에서 일어났던 아프리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노예노동, 그러니까 전혀 과장됨 없이 노예노동이라고 해도 오히려 부족한 그런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자격을 묻고 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홍문종 의원은 지금까지 본인이 친필 사인이 들어간 최저임금법 위반한 근로계약서도 본인이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아주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요. 본인의 친필 사인이 있는데도 사실상은 무책임하고 뭐 정치인으로서는 물론이고 그냥 자연인으로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후한무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어이가 없는 것은 새누리당이 이러한
그 홍문종 그 국회의원이 그 말도 안 되는 불법행위를 보고서도 주요 당직인 사무총장직을 그 계속 유지하면 물론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은 아예 전혀 없었다는 것인데요. 이런 불법행위에도 꿈쩍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새누리당이 반노동 정당을 넘어서서 정말 그 법치주의를 오히려 국회에서 그 유린하고 그 가치를 폄훼하고 있지 않나 상당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검찰이 국정원만 믿다가 대공수사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면서요? 네, 앞에 뉴스 브리핑에서도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옛날 이름으로 서울지검이죠. 검찰 조직에서는 가장 센 곳인데 서울중앙지검 공안부하고 국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하면서 공적, 사적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공조를 해왔는데 국정원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가짜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경찰이나 국정원 등 일선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게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따져보는 게 검찰 직무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국정원에서 제출한 증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검찰에게도 덤터기가 돌아가는 것 당연해 보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대공수사 분야에서 국정원과 공조해 나갈지 걱정이다 이런 소리가 크답니다. 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문제 다시 도마에 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검찰은 이 국정원 앞에서 늘 새가슴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새가슴 맞습니다. 딴 데 가서는 검찰은 아주 센데 국정원 앞에서는 좀 작아집니다. 자주 작아집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그랬고 지난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때도 수사라기보다는 눈치 봐가면서 하는 조사 수준입니다. 이번 증거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시 공무원 증거 위조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가 아니라 조사 수준입니다. 네. 물론 검찰이 자기 책임도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검찰이 이렇게 새가슴이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증거 위조를 아직 단정할 수가 없으므로 수사까지는 안 가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중국 정부가 이미 위조된 거라고 밝혔는데 네. 위조를 단정하지 못하겠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국정원 앞에서 작아지는 이유는 두말할 필요 없이 국정원의 방대한 정보 수집력과 암암리에 행해지는 파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최동욱 총장, 검찰총장 혼외자 건에서도 국정원이 직간접으로 작용했다 이런 얘기가 분분했지 않습니까? 네. 요즘 올림픽 시즌이어가지고 체력이 국력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는 것, 즉 정보가 힘입니다. 근데 이 국회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조백상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를 불러서 긴급 질의를 벌입니다. 민주당은 중국 화룡시 공안국과 우리 선양 총영사관 사이에 해당 문서가 공식적으로 오갔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서 출납이 기록된 재외공관 공증 발급대장 이것을 제출하라 이렇게 외교부에 요구해둔 상태입니다. 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흔히들 민변이라고 줄여서 말하죠. 그리고 참여연대 등에서는 검찰도 이번 사건에서 증거 조작의 한 당사자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검찰 수사한테 이걸 맡겨서는 안 되겠다. 증거 조작 특검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어제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네.
새 정치를 놓고는 경쟁 관계인 민주당과 안철수 진영, 어제는 공조 목소리를 냈네요. 예, 지난 1월 달에도 한번 같이 힘을 합쳐서 새누리당에 압력을 가하자고 했었죠. 어제 또 한번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단체 정당 공천 폐지 공약을 지키라고 새누리당에 요구했습니다. 네. 청와대 앞에 가서 호소문도 전달하겠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 건으로 만나서 공조하기로 한 건데 어제 또 한번 본 거죠. 어제는 시민사회단체도 동석했습니다. 촉구 기자회견만으로 이슈화에 어느 정도 성공할지 그 공조 전략과 수위에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사회가 좀 너무 어수선하고 사건 사고가 연일 터지고 있죠. 갖가지 여러 이슈가 많이 나와서 이 건이 좀 물 건너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네. 박사 논문 표절 논란으로 탈당을 했던 문대성 의원이 새누리당에 복당을 했네요. 네. 그때 문도리코, 네. 복사기 신도리코에 빗대서 문도리코 이런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었던 태권도 세계 챔피언 출신이죠. 2년 만에 자기 친정인 새누리당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당이 허용되니까 문대성 의원은 2년 동안 기다려준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뭘 기다렸다는 얘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어제 갑자기 회의를 열고 문 의원의 복당을 긴급 결정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어처구니 없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네. 이번에 복당을 안 시키면 문 의원이 안철수 의원 진영으로 갈까 봐서 서둘러 복당시켰다는 건데 정치권에서는 그냥 가게 놔두면 새누리당에 돌아갈 정치적 이득이 더 컸을 거 아니냐.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이 복당을 결정하면서 이유는 이렇습니다. 문 의원보다 더 심하게 복사를 해서 그걸로 학위 딴 사람들이 야당에서 떵떵거리고 있다. 그리고 논문 정도 조금 베껴 쓰고 한 거 그거 의원직 박탈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네. 이대로 놔뒀다가 문 의원이 안철수 진영에 가면은 우리한테 손해가 크다. 그리고 곧 안철수 의원한테 가겠다는 기자회견까지 한다더라. 그러니까 지금 6월 선거 앞두고 한석이 급한 마당에 다시 데려오자. 네. 그러면서 땅땅땅 서둘러 통과시켰습니다. 실제로 안철수 의원 진영 측에서 문대성 의원을 받아줄지 여부는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네. 만약에 받아준다면 안철수 의원에게도 비판의 화살이 상당히 돌아가겠죠. 하여튼 정치판 참 재밌습니다. 네. 한국투자공사 등 주요 기관 인사가 어제 났는데 네. 여지없이 또 잡음이 났죠. 그렇네요. 근데 왜 이렇게 잡음이 끊이지 않는 건가요? 글쎄요. 수천만 보고해서 그러는 건지 저도 아무리 생각해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낙하산을 근절한다면서 전기안전공사 사장에는 친박 이상권 전 국회의원 그리고 네. 국가인권위원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유영하 새누리당 군포당협위원장 그리고 전기안전공사 사장에는 아까 뉴스브리핑에서도 언급된 안홍철 씨를 선임했습니다. 네. 이상권 전 의원은 전기나 에너지 관련 경력이 여지껏 살아온 일생에 단 하루도 없는 전형적인 문외한 낙하산입니다. 이날 재경부는 공공기관과 공사 등에 낙하산 방지해야겠다 이런 종합대책을 대통령께 보고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으로 임명된 유영아 씨는 검사 출신인데 나이트클럽 향응 이런 것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서 문제가 됐었고요. 네. 저축은행 한참 들고 퇴출되고 그럴 때 있었지 않습니까? 네. 토마토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당하기 직전에 부사장인가로 있었는데 퇴사를 했습니다. 그 시점이 아주 절묘했죠. 그래서 강창희 국회의장까지 나서가지고 이런 사람을 국가인권위원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한테 지명 철회를 요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한편 안홍철 씨는 지난 대선 때부터 정치 관련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9,740건, 그러니까 한 200몇 건 부족한 10,000건 정도를 써왔고요. 이 중에서 야권을 아주 노골적으로 비방한 글이 한 370건 이렇게 쓴 겁니다. 정치성 트윗 1만 건이라면 국정원 댓글팀하고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 같아요. 네. 안홍철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대놓고 비난해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인사건을 놓고 야당에서는 상임위원회 보이콧도 불사하겠다 이럴 정도로 반발이 심합니다. 네. 잡음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국정원 직원 댓글 작업을 제보한 국정원 전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예,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그 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죠. 네. 요건이 좀 더 빨랐네요.
하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짓을 한 사람들은 아직 재판 중입니다만 저기 뭐 잘못이 저질러지고 있다, 도둑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한 사람들에게 일단 벌금형이 먼저 내려졌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는 국정원 출신 민주통합당 당직자인 김상욱, 지난번에 저 청문회 때도 나왔던 사람입니다. 벌금 200만 원, 그리고 당시 국정원 직원이었던 정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김상욱 씨가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근무 당시 친분이 있었던 정모 씨에게 심리전단 직원들의 소속 팀과 당직실 전화번호 등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는 등 이런 거 다 유죄로 인정된다. 그리고 이른바 댓글녀라고 알려졌던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를 미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유죄로 인정한 이유는 국정원 직원의 소속, 차량 운행 정보 등은 비밀 사항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를 꼭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어제 정치권에서 나왔는데, 네. 이것을 포함해서 어제 정치권 주요 말말말 한번 모아볼까요? 예, 뭐 아주 솔직하게 대답했네요. 비공개 강연을 어제 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네. 한 참석자가 당대표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정당 민주화를 실현하고 싶어서 나 이번에 꼭 나간다. 되고 싶다. 이렇게 말했고. 네. 그럼 대선에도 나갈 거냐? 또 누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한편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언제 할 것인가가 이제는 관심이 이렇게 조금 그 대목이 옮겨진 정몽준 의원. 중국하고 뭐 의원 외교하려고 중국 간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이 여론조사해보니까 현재 박원순 시장하고 아주 비등바등하게 나오더라. 네. 이러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너무 늦지 않게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도리. 아마 네 도리. 중국 갔다 오면은 중국이 또 도를 많이 강조하는 국가죠. 중국 갔다 오면 다음 주 초쯤 출마 여부 밝힐 것 같습니다. 네. 문대성 의원 2년 만에 돌아가면서 기다려주신 지역분들께 감사한다고 한 말은 아까 조금 전에 전해드렸고요. 네. 정청래 의원은 지금 민주당 간판으로는 지방선거 못 치르겠다. 비대위 구성하자. 그리고 지난번 대선 후보 나왔던 문재인 의원이 구원 등판해서 당을 이끌어야 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얘기했습니다. 네. 국민일보 파행 사태 주 요인이기도 하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결국 유죄가 선고가 됐어요. 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큰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이게 죄목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조용기 목사가 그동안 사회복지 일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서 실형은 살리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순복음교회에서 운영 중인 뭐 양로원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운영 담당자는 실은 따로 있는데요. 한편 어제 조 목사의 극렬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서 언론사의 카메라를 부수고 기자들을 폭행하는 등 소란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 예수는 비폭력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경주 참사 어처구니 없는 대목이 곳곳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한 공무원의 황당 사연이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요? 예, 이거 정말 황당 사연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지붕이 붕괴가 우려되는데 즉시 제설하라, 이런 공문을 경주시가 지난 10일과 13일 관련 산하 여러 기관에 이렇게 내려보냈는데 만화 리조트가 있던 그 면사무소 공무원이 요것을 리조트 측에 강력히 경고성 전달해야 하는 게 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안 왔답니다. 물론 이런 공문이 있기 전에라도 리조트가 알아서 시설 관리를 해야 하는 게 먼저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 공무원이 알지 않은 이유가 공문에 쓰여 있기를 축사와 노후주택 등이라고 돼 있어서 거기에만 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조트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거기에 쓰여지지 않으니까 말도 안 했다는 거죠. 지금 전 공무원을 상대로 창조경제하자 막 이러는데 문구에 대한 창조 해석 공부부터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단히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경북경찰청은 관련자들의 직무유기를 샅샅이 조사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서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영화 네. 또 하나의 약속 관련해서 말이죠. 근데 네. 이게 이 영화 이후에 삼성그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이제 비등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삼성 감시단체가 잇따라 발족을 하고 있다고요? 예, 영화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느끼죠. 또 요즘 소치 동계올림픽 때 특히 오늘 새벽에 김연아 선수 아깝게 금메달을 놓치면서
소치 올림픽이 아니라 수치 올림픽이다 이러는데 네. 문화나 비정치적 사안들이 정치적 의제로 옮아가는 인화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삼성그룹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삼성 노동인권 지킴이라는 게 설립된 데 이어서 삼성을 감시할 또 하나의 시민단체가 설립됐습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노총이죠. 그리고 전국 금속노동조합 민변 이렇게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인 반올림, 이번에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을 만든 것입니다. 네. 노동시민단체 관계자 30여 명 등이 어제 모여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으로 공정사회 파괴, 노동인권 유린, 삼성 바로잡기 운동본부, 줄여서는 삼성 바로잡기입니다.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선거나 민주적 통제장치 없이 국민의 권리와 정부 위에 군림하는 삼성의 존재는 이미 대한민국 체제의 위협이다. 삼성 왕국의 민주주의 파괴와 부정비리, 법치주의 파괴, 공공성 침해를 감시할 시민사회의 연대는 절박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삼성 바로잡기는 삼성 노동자들의 노동권에 초점을 맞춰서 2달 전에 출범한 삼성 노동인권 지킴이보다 훨씬 광범위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조직 내부에 노동인권팀 그리고 경제사회팀을 별도로 둬서 노동, 사회, 경제 전 분야에 걸쳐서 삼성의 부당한 영향력이 의심되는 분야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들의 이딴 삼성 감시 관련 기구들의 발족을 두고 전문가들은 그동안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온 삼성의 처신이 불러온 자가당착적인 결과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삼성 광고로 언론사들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다. 이런 미망에서 사로잡혀서 제대로 좀 현실을 바라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네, 이상가족 상봉 행사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상봉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사연들이 또 한 번 국민들 울리고 있죠. 지금 전 참가자의 약 80% 이상이 90대고 그동안 12만 명 중에 약 7만여 명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해당자들. 네. 그동안 남북 정권 양측이 말로만 정례화하자 이래 왔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제발 이번을 기회로 해서 분명히 석 달에 한 번씩 꼭 본다거나 한 계절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본다거나 이런 것들 딱 못 박아두고 이건 남북 관계의 정치 군사적 긴장 요인이 어떻게 발전하더라도 이 문제는 손대지 못하도록 그런 어떤 7.4 성명에 준하는 강력한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